시계를 고장 없이 쓰고 싶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오늘 시계 오너라면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금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이긴 한데 오후 9시에서 오전 3시는 기어들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걸 데인저 존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부품들이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때 억지로 날짜를 조정을 하면 톱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시간대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날짜 변경을 해도 고장이 안 나는 시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 시계는 데인저 존이 있는 시계냐 없는 시계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주로 보셔야 되는 게 11시 59분에서 12시로 넘어가는 그 순간 변경이 되면 이 데인저 존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11시 45분쯤부터 데이트 창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보이는 거면 그거는 이제 데인저 존이 있는 모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이 보이면 오후 9시에서 오전 3시에는 날짜 변경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모델들이 데인저 존이 없나요? 저희가 흔하게 아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롤렉스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 모델 인스턴트 데이트 체인지 펑션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메가도 칼리버가 8이나 9로 시작하는 코액셜 모델들은 전부 다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범용 무브먼트면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제니스 엘 프리메로 모델이 있는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계들이 전부 다 인스턴트 데이트 체인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들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데이트 체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저항이 느껴져서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서 설마 뭐 날짜 바꾸는데 뭐 고장이 나겠어 해서 이제 더 세게 갔더니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아주 비싼 교육비를 주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주제와 비슷한 실수이긴 한데요.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간, 날짜 변경하는 거나 이제 와인딩 하는 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죠? 시계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작을 하다 보면 이제 손목 각도 때문에 이 용심과 용두, 영어로 표현을 하면 크라운과 이제 스템이라고 되는 그 부분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내부 부품이 마모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나 날짜 조정했을 때에는 시계를 벗고 수평이 되는 각도에서 하셔야지 안전하게 시계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제 보시자마자 이건 기본 상식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쵸.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롤렉스를 차고 골프를 치다가 무브먼트가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접수를 해보기도 했고요. 전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시계를 차고 골프를 쳤냐, 시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이 맞물려 있는데 그렇게 강한 충격을 주면 고장이 나지 않겠냐고. 근데 대답이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또 동시에 어느 정도 납득은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골프를 보면 항상 롤렉스가 보이고, 또 골프 선수들 롤렉스를 많이 차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롤렉스를 차고 골프를 치는 게 안 된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오히려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시계 브랜드들이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에서 시계를 차고 골프를 쳐도 된다고 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충격을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는 맞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착용을 하고 비정상적인 너무나 강력한 충격을 주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부품들이 하나만 어긋나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안 차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라파엘 나달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시계를 차고 테니스를 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라파엘 나달은 왼손잡이입니다. 시계는 오른손에 차고 있죠. 그럼 사실 그냥 보여주기 용.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먼저 대부분의 현대 기계식 시계의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을 끝까지 감아도 프레임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계는 감다가 망가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감아도 되냐? 그건 아닌 건 잘 알고 계시겠죠? 불필요하게 끝까지 힘을 주며 돌리기에는 기어에 부담이 갈 수 있고요. 특히 오래된 빈티지 시계나 안전장치가 없는 모델의 경우에는 오버와인딩을 하다가 손상이 되는, 파손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없는 모델들은 어떻게 와인딩이 거의 다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시계마다 태엽의 길이에 따라서 와인딩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감으로 시계가 나한테 이제 좀 적응이 되면서 와인딩을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저항감이 느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냥 아예 감지 마시고 딱 멈추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긴 하죠. 보통 이제 그 순간을 넘어가는 때부터 시계에는 좀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매일 어느 정도 너무 많이 감지 마시고요. 일정 양을 감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시계는 다이버 시계고 방수도 300m인데 왜 이거 차고 샤워를 못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샤워할 때 생기는 증기, 이 증기가 방수 성능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데스켓을 손상시킬 수 있고, 사실 샤워할 때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시계에 또 닿으면 부식을 가속화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샴푸에는 어떠한 다양한 화학약품들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뭐 이게 헬스장 같은 곳이어가지고 시계 벗어놓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웬만하면 시계는 벗어놓고 샤워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많이들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몇몇 분들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나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시계는 다양한 금속 부품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휴대폰, 컴퓨터 같은 자성이 발생하는 제품 근처에 두거나 그 근처에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계가 자성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오차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분단위에 오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헤어스프링이 영구 변형될 수도 있죠. 오차가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빨리 가시 더 느리게 가는 경우는 없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빨리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성이 먹었다라는 거를, 시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빨라지면서 자성이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자기장 세기별 영향을 정리한 건데요. 50에서 200 가우스만 되어도 헤어스프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수백 가우스 이상의 지속적인 노출이 될 경우 대부분의 오토매틱 시계가 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시계를 두는 건 꼭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계가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시는데 갑자기 오차가 생긴다면 가까운 시계점에서 할자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시계 오너로서 금지사항 6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금지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